오케이, 보자. 우리 오늘은 154쪽이야. 야, 지난주에 보니까 내가 분명히 용해도는 다음 주에 할 거라고, 이제 용해도는 다음 주에 할 거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문제 풀지 말고, 뒤에 문제도 16번까지만 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다 풀어놓는 친구들이 있냐? 응? 에이, 도대체 뭘 어떻게 알고 푸는 거야, 도대체? 영어를 전혀 안 보는 거야? 하여튼 오늘은 용해도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 용해도라는 거 말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따로 좀 빼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 한번 보자. 우리 뭐 생각하면 되냐면 소금물 또는 뭐 설탕물과 같이 이렇게 고체를 액체에 녹이는 거 생각하시면 돼. 설탕이 여기 옆에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럼 설탕물이 되잖아.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현상. 이 녹아 들어가면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 여기 밑줄, 고르게 섞이는 현상. 요걸 우리는 용해라는 말을 써, 용해. 용해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녹아져 들어가는 물질이 바로 용질이야. 여기선 설탕이 물에 녹아져 들어가는 거니까 설탕이 용질이지. 그 다음, 그 물질을 녹이는 거, 용매라고 얘기를 해요. 용매. 그래서 용매는 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섞인 용매와 용질이 섞인 그 액을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용액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예요? 혼합물이지. 설탕과 물이 섞인 이런 혼합물이 되는 거야, 용해도. 균일 혼합물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용해도는 뭐냐? 별표 한 5개 꼭 좀 쳐줘.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바로 요거야. 용해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거나 또는 소금을 녹이거나 할 때 찬물과 따뜻한 물이 있네. 그러면 따뜻한 물일수록 더 많이 녹일 수가 있죠. 그리고 물이 뭐 10g만 있을 때랑 물이 100g 있을 때랑 물이 1000g 있을 때랑 당연히 물의 양이 많으면은 그만큼 많이 녹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녹아져 들어가는데 용매가 똑같았으면 얼마나 녹을까를 따지는 게 용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야. 용매 100g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 뭐겠어요? 물 100g 안에 설탕이 몇 g이나 녹았을까를 따지는 게 바로 용해도야. 그런데 따뜻한 물과 찬물에 따뜻한 물일수록 더 많이 녹는 것과 같이 온도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안에 얼마나 녹일 수 있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은 최대로 녹였다라고 하게 되면 꽉 채워서 녹였다라는 그런 뜻이지. 우린 그렇게 꽉 채워서 녹인 거를 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 덜 채운 건 뭐겠어? 불포화용액이 있죠. 그러니까 용해도는 용매 100g에다가 용질을 넣어가지고서는 포화용액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화용액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몇 g의 용질이 들어갔느냐를 따지는 게 용해도야. 알겠죠? 그러니까 용해도는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지. 녹아져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니까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용매에 녹이고 어떤 온도에 녹이느냐, 어느 정도의 온도에 녹이냐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달라. 오케이? 자, 용해도 말 뜻을 잘 기억하셔야 돼. 굉장히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이야. 어떤 온도,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즉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 값은 결국에는 용매 100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걸 우리가 이제 곡선으로 표현한 게 용해도 곡선이 되는 거야. 자, 이 용해도 곡선 보시게 되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그랬잖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따뜻한 물에 많이 녹고 찬물에는 적게 녹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녹는 정도가 점점 많아지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용해도도 같이 커지게 되는 거야. 어떤 애들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반면 어떤 애들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죠.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용해도 곡선을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자. 여기 보이죠, 요거? 자, 그래프를 보려고, 뭐야, 이거? 자, 그래프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 문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실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이 그래프 문제가 용해도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올 텐데, 보세요. 뭘 볼까? 여기 질산칼륨 볼까? 질산칼륨. 40도일 때 용해도가 얼마라고 써 있어? 64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을 녹이면 64g까지 녹을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야. 64g 녹이면 무슨 상태겠어? 포화 상태겠지? 자, 근데 60도씨일 때는 어떻게 돼요? 60도씨일 때는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야? 여기니까 110이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이야? 60도씨 물 100g 안에는 질산칼륨을 최대로 녹이면 110g까지 녹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해도가 110이라고 나왔네? 용해도가 64라고 나왔네? 이거는 용질의 그램수라는 거야. 녹아져 들어간 아이들의 그램수를 따지는 거야. 이 그래프 자체에서 물의 양, 여기서 물이니까 용매가 물의 양은 100g이라고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용해도는 항상 물 100g 또는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최대로 녹이면 무슨 상태라 그랬어? 포화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그 온도에서 포화 상태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무슨 상태인 거야?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60도씨 물 100g 안에 질산칼륨을 100g을 녹였대.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죠. 왜? 아직 더 다 안 녹았잖아. 10g을 더 녹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용해도는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실제 100g만 녹였네 라고 하게 되잖아? 그럼 100g 녹였으면 얘는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100g 녹였는데 얘를 온도를 냉각시켜요. 쭉 냉각해서 몇 도가 되느냐? 40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을 녹인 상태야. 근데 40도가 되면은 물 100g에 질산칼륨이 64g만 녹을 수 있죠. 내가 아까 100g 녹였다 그랬잖아. 근데 64g만 녹을 수 있대. 그럼 몇 g은 못 녹는다는 뜻이야. 물속에서 녹지 못하는 양은 이만큼이 녹지 못하는 양이지. 자, 그만큼이 얼마야? 36g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36g의 질산칼륨은 40도, 그러니까 60도일 때는 100g이 다 녹을 수 있었어. 물속에 녹으면 어떻게 돼? 우리 소금물 되면 소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질산칼륨도 물속에 녹아 들어갔어요. 그러면 질산칼륨 가루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얘를 40도로 냉각했어요 라고 해. 40도로 냉각하면 100g 녹였었는데 40도가 되면은 64g만 녹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36g이요. 36g은 녹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녹을 수 없다는 얘기는 눈에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가라앉는 거야. 가루가 돼서 가라앉는 거야. 이렇게 가라앉는 현상을 우리는 석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석출. 자, 앞에 내용 보자. 여기 석출 나와 있죠. 높은 온도의 용액을 냉각할 때 용액에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가 되어 가라앉는 현상. 이걸 우리는 석출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있으면은 그럼 그거는 석출되어 가라앉게 되는 거야. 못 녹는다는 얘기야. 그냥 높은 온도에서는 녹을 수 있었는데 낮은 온도가 되면 못 녹으니까 높은 온도에서 녹인 양 빼기 낮은 온도에서의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 용해도를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건 그게 석출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석출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용해도 곡선 보면은요, 기울기가 크면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 온도에서는 많이 녹았고 여기 온도에서는 적게 녹았고 이 얘기하는 거야. 곡선상의 용액은 모두 포화 용액이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포화 상태니까.
자,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요. 대부분의 고체는요, 따뜻한 용매에서 더 많이 녹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용해도 곡선을 이용하면 용액을 냉각시킬 때 섭출되는 용질의 양을 또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9번 문제죠.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 자,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됐니? 자, 8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80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80도씨에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얼마예요? 요거네요, 요거.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건데 8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이런 그래프가 잘 안 써져 있네? 이거 38이에요, 38. 여기 지금 잘 안 써져 있는데 어디 써져 있냐, 이거? 뭐 이래. 하여튼 자,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40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40보다 조금 밑이야. 근데 이거 38 정도 돼요. 38.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38. 그 다음 40도에서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일 수 있는 물질. 그럼 40도일 때 40도일 때 제일 많이 녹을 수 있는 애 여기 황산구리, 염화나트륨,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누구야? 질산나트륨이죠. 그래서 여기는 질산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제일 큰 거 찾으면 돼. 누구야? 질산칼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60도씨 물 100g의 질산칼륨 110g을 완전히 녹였다. 아까 똑같은 문제죠. 자, 여기 60도씨 질산칼륨 110g을 완전히 녹였대. 포화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냉각을 시켰대요. 몇 도로요? 40도로요. 그럼 40도일 때는 64잖아. 아까 나는 110g을 녹였는데 64g만 녹아 있어야 된대. 그럼 나머지는 못 녹고 석출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석출되는 양이 얼마예요? 46g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출되고서 가라앉는 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용해도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기체의 용해도라고 되어 나와 있는데 이 기체의 용해도 딸랑 2줄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자,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클수록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체가 녹아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체를 녹인 게 하나 있죠. 뭐야? 탄산음료들. 이 탄산음료들, 이 사이다라든가 콜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산화탄소를 녹인 거죠. 이산화탄을 녹인 거, 탄산소 이런 것들. 이산화탄소를 물 속에 녹인 거야. 자, 그러면 이 기체가 녹아져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그만큼 꾹 눌러줘야 되겠죠. 즉, 압력이 클수록 커요. 그 다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다 그랬죠.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그럼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에 있던 애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겠지. 그래서 녹아있던 애들도 빠져나와. 그럼 못 녹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용해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은 그만큼 많이 녹을 수 있겠죠. 우리 왜 사이다를 그래서 보관을 할 때 뚜껑을 닫죠. 압력을 크게 하는 거야. 냉장고에 보관하죠. 온도를 낮추는 거야. 그래야지 탄산이 그만큼 많이 녹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죠? 오케이. 8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설명 들으면서 그냥 여기는 설명 들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자, 용액은 화합물이니? 아까 뭐라 그랬어? 얘네들은 섞이는 거라 그랬죠? 혼합물이야, 혼합물. 자, 그래서 X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그쵸? 온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라 그래서 이거 용해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 같은 온도였을 때 똑같은 물질이면 물 100g에 녹는 양이 똑같아.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야. 자, 다음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이다라고 했죠. 용매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니? 여기서 뭐가 틀렸겠니? 일단 X인데 틀린 말. 최대로가 빠졌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냥 녹아있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는 달라지는 거. 아까 그래프 보였죠?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감소하고 그랬죠? 용질이 같으면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매의 종류가 용해도가 일정하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얘를 알코올에 녹였냐 아니면 물에 녹였냐에 따라서 용해도가 일정하네 라는 말인데 아니죠. 어느 용매에 녹이냐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달라. 그래서 X야. 자, 요거네. 탄산 뚜껑을 열었는데 기포가 발생했죠. 밑줄쳐. 기포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녹아있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거야. 용해도가 커지는 걸까? 용해도가 작아지는 걸까? 라는 거지. 생각을 해줘야 돼. 기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못 녹는다는 뜻이야. 못 녹고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용해도가 작아지는 거야. 알겠죠? 용해도가 작아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뚜껑을 열면 가해지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용해도가 작아질 때 못 녹고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긴 다 했고. 자, 그럼 이번에는 17번부터 21번까지 문제를 푸셔야 돼. 17번부터 21번까지. 우리 저번 주에 뭐 이거 다 풀어놨던 분들도 오늘 설명 듣고 다시 한번 풀어줘. 그냥 대충 막 하지 말고 절대로. 자, 17번부터 21번까지 문제풀이 시작. 에이구. 자, 이제 풀어보자. 절대적으로 꼭 좀 풀고 채점을 좀 해주시길 정말 바란다. 전혀 안 되겠고 도움이 안 되겠고. 알겠죠? 보자. 용해도인데 모르는 거 좀 질문 좀 해라 그러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 몇 명 하는구나. 정말 몇몇 분밖에 안 해. 한 3분? 4분? 이 정도밖에 없어. 다 아는 건지 참 내가 걱정이 크고. 자, 17번에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용해도 현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5번에요. 어떤 온도에서 용액, 요 말 틀렸어. 용액. 뭐라고 해야 돼? 용매. 용액은 뭐야? 용액은요. 용매와 용질을 합친 거야. 그게 합친 게 용액이야. 자, 그래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5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 18번에는 보자. 20도씨에 서로 다른 양의 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물이 다르네. 자, 2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용매 100g이 기준이라 그랬잖아. 자, 용매 100g이니까
요거 20g 안에 7g 들어있네. 그럼 100g 안에는 몇 g 들어있겠어? 응? 5배니까 35g 들어있겠죠. 오케이? 자, 50g 안에 9g 들어있어. 그럼 100g 안에는, 물 100g 안에는 18g 들어있겠죠. 이거는 100g 안에 12g 들어있고, 얘는 200g 안에 25g이니까 100g 안에는 반으로 나눠줘야지. 그죠? 12.5g 들어있겠죠. 그럼 가장 큰 애가 누구야? A죠. 자, 그리고 제일 작은 애는 누구야? D네요. D가 아니라 C죠. 자, C네요. 자, 그래서 A, C가 돼야죠. 자, 그 다음 19번은 이제 용해도 곡선을 이해하는 그런 건데,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3번 해볼까요? 30도씨 물 100g에 염화나트륨 50g을 녹이면 모두 녹는다. 30도씨 어딨어? 여기 있죠? 50g을 녹였대요. 여기죠? 근데 염화나트륨 용해도는 여기네요. 그럼 이만큼은 못 녹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 녹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20번에는요. 7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을 60도도 냉면서 자, 70도 어딨니? 70도부터 볼까요? 질산칼륨이에요. 70도. 자, 70도일 때 질산칼륨 용해도가 얼마니? 라는 거죠. 대략 한 140쯤 나오네. 그죠? 자, 그래프상에서 70도일 때 140g을 녹일 수 있다라는 얘기네. 자, 이거를 60도로 냉각하면은 60도일 때는 얼마야? 110이네요. 그죠? 자, 60도로 냉각하면은 110g만 녹을 수 있대. 딱 보이죠? 140g 녹였어. 근데 110g만 있어야 되는데 30g은 못 녹고 속출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가라앉는 양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21번에 기포의 양이라 그랬는데 기포의 양, 발생하는 기포의 양. 자, 이걸 잘 기억해 줘야 될 게 뭐냐면 기포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빠져나온다는 뜻이지. 기포가 빠져나온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녹을 수 없다라는 거야. 즉, 여기다 써야 돼. 많이 발생할수록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크다 작다? 작다라는 얘기야.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애는 용해도가 작은 거야. 기포가 적게 발생하는 애가 많이 녹을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지. 녹았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지. 자, A, B 중에서 누가 더 기포가 많이 발생하겠니? 뚜껑 닫힌 거, 뚜껑 열린 거. 당연히 닫힌 거가 적게 발생하고 열린 거가 많이 발생하겠죠. 용해도는 B가 더 크단 얘기야. 그러니까 용해도는 B가 큰 거고 기포 발생량은 A가 더 많은 거고 용해도가 작을수록 발생하는 기포 양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얼음물, 실온의 물 50도씨 물이잖아. 그렇다면 A하고 B 중에서는 누가 기포 발생량이 많아요? 그렇죠. A가 더 많아요. C하고 D 중에서는 누가 더 기포가 많이 발생해요? 똑같은 온도인데 뚜껑 열렸니 닫혔니죠. 그래서 C가 더 많아요. 자, 그 다음 D, C, E가 있네. 누가 더 많이 발생하겠니? 그러면 당연히 누가 기포가 많이 발생할까? 온도가 높은 애가, 그죠? 그 다음에 뚜껑 열린 애. 같은 온도라면 뚜껑 열린 애, 뚜껑 닫힌 애. 3번이 옳은 거가 되는 거죠. 알겠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뭐 필요한 거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혼합물의 분리로 넘어갈게. 164쪽으로 가자. 163쪽은 풀어보고 채점하고 모르겠는 거 질문해줘. 알겠죠? 자, 이번엔 160 몇 쪽? 4쪽. 자, 164쪽을 보도록 하죠. 이번엔 혼합물의 분리야. 자, 이 혼합물의 분리.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둘 이상이 섞여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둘 이상이 섞여 있는 건데 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거야. 그 순물질들로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지.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라고 그랬죠. 끓는 점이 뭐였어?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액체가 가열돼 가지고 기체가 될 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물질들마다 끓는 점이 달라.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분리를 하는 거야. 자, 먼저 증류 나와 있는데 별표 꼭 한번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자, 가열했어.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나올 거 아니야? 자, 그걸 다시 냉각하면 뭐가 돼? 액체가 되겠죠? 둘을 분리한 거야, 이렇게. 고체 액체가 섞여 있대요. 소금물 생각하시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때 가열을 하는 거야. 자, 열을 가해주면은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고 그걸 냉각하면은 다시 저기 액체로 변하면서 떨어뜨리는 거죠.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방법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수증기가 돼가지고 날아갔다가 유리 지붕에 닿으면 또로록 옆으로 떨어지는 거죠. 물이 되는 거죠. 자, 탁주로 청주 만들기라고 돼 있죠. 이 탁주, 탁한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탁주를 가열하면은 그 중에서 에탄올 성분만 이렇게 기체가 돼서 올라가다가 여기 찬물 있는 그 도자기 있는 부분에서 뚜껑 있는 부분에서는요 몽글몽글 액체로 맺히고 벽 따라서 내려오다가 소주골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청주, 맑은 소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액체 혼합물의 분리인데 이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이라고 돼 있네. 자, 이 물과 에탄올 돼 있는데 이 에탄올 끓는 점이 한 78도 그쯤 되고요. 그 다음에 물 끓는 점이 100도잖아. 이 액체들끼리의 뭐가 달라? 끓는 온도가 달라. 그러니까 가열을 하다 보면 액체가 섞여 있는데 가열을 하다 보면 낮은 온도에서 끓는 애가 먼저 기체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끓는 애가 또 나중에 기체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둘을 분리하는 거야. 여기 끓임 쪽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끓임 쪽 넣는 이유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야. 자, 그 다음 가열을 해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온도계가 달려있죠. 여기 온도를 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찬물에다가 이렇게 해두면은 이쪽에서 기체가 돼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냉각돼가지고 액체로 다시 변하는 거지. 자, 이렇게 실험 장치를 해가지고서는 가열을 하다 보면은 약 78도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가열에 대해서 거의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가 이제 에탄올이 기체가 돼서 빠져나오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에탄올을 얻어내고, 자, 그 다음 100도가 되면 이제 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증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원유 증류라고 되어 있죠. 원유 증류. 자, 이 원유는요, 우리가 땅속에서 캐낸 기름 얘기한다. 그 기름은 석유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야. 그거를 그 각각의 성분들로 또 나눠줘야 돼. 그걸 이제 이용하는 게 이거 증류탑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유회사 같은 데 가면 이런 커다란 증류탑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 원유를 가열해가지고서는요, 집어넣어. 자, 가열해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끓는 점이 높은 애가 있고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있는데 끓는 점이 낮은 애는 쉽게 기체가 되는 애죠. 끓는 점이 높은 애는 어떻게 돼? 그 기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쉽게 기체가 되니까 쉽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위에서 나오는 애들은요,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야. 기체가 쉽게 될 수 있는 애들. 반대로 밑에서 빠져나오는 애들은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야. 쉽게 기체가 될 수 없는 애들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증류탑에서 위쪽은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고 밑에 쪽은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야. 아스팔트 만드는 그 찌끄러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밑바닥에 나와 있고 제일 위에는 석유가스, 우리 도시가스로 쓰고 있는 석유가스가 나오고 있죠. 자,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나프타, 다른 말로 가솔린,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연료로 쓰고 있는 그 기름 있잖아요. 그죠? 가솔린. 그 중에 나프타 있고, 그 다음에 등유, 그 다음 경유, 이것도 이제 그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료로 쓰고 있죠. 그리고 중유,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분류야. 이거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분류고, 그 다음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분류, 먼저 설명을 좀 더 하기 위해서 1번 문제 먼저 좀 할게. 자, 1번에 보시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분류에 대한 얘기인데, 자, 태양열에 의해서 바닷물이 가열되면 바닷물 성분 중 끓는 점이, 자, 이거 바닷물 성분 중 끓는 점이 어떤 거야?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 기체가 돼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치, 낮은 거야. 낮은 물이 수증기로 기화되어 나오게 되는 거죠. 수증기가 비교적 차가운 유리 지붕에 닿으면 냉각되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지. 액화하여 이렇게 물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져야 돼. 자,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야? 166페이지네. 자, 166쪽에 그 실험이 다시 한번 나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가지 달린 시험관에 물과 에탄올을 넣고요. 이렇게 온도계 설치한 다음에 물중탕으로 온도를 변화를 측정하는데 끓임 쪽을 넣었다. 왜? 요거 체크.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고요. 그 다음 물중탕으로 했대요. 물중탕으로 하는 이유는 에탄올이 불에 잘 붙죠. 그렇기 때문에 물중탕으로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온도를 재면서 어디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지 보는 거야. 자, A 구간 온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다 액체 상태였죠. B 구간 에탄올이 끌어나오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약간의 수증기 나올 수 있어요. 자, 에탄올이 주로 이렇게 끌어나오는 부분이 B 구간. 자, 그럼 C 구간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고 D 구간 물이 끌어나오는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에탄올이 끓는 점은 78도인데 왜 78도보다 약간 좀 높은 데서 하느냐? 물이 에탄올 끓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살짝 높아지긴 해요. 자, 그 다음 정리.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다시 냉각시켜 순수한 액체를 넣는 방법. 이거 이제 가열해서 기체가 됐다가 그게 이제 액체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증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증류. 오케이? 자, 증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잘 기억해놔.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여기 한번 해보자. 167쪽을 해보시는데 167쪽을 해보세요. 요거 4번 어려울 거니까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 듣고 할 수 있는 것 좀 빨리 해보자. 167쪽 지금부터 잠시 멈추고 풀어보세요. 알겠죠? 167쪽부터야. 다 풀었나? 아직 안 풀었으면 빨리 멈추고 빨리 풀어보시고. 자, 다 풀었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번 볼까?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여기 지금 3번에 보세요. A의 액체와 B에 모이는 액체의 끓는 점은 같다. A의 액체와 B에 모이는 액체의 끓는 점은 같다. 그랬는데 A에는 지금 뭐예요? 여러 가지 혼합물이 들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B에 모이는 거는 그 중에 하나만이죠. 그죠? 끓는 점이 같다라는 말은 안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해보자. 자, 2번 해보시면 물이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야? C죠. 자, 그 다음 물이 주로 끓어 나온다라고 했죠? D죠. 메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거는 B고요. 이 둘의 용액이 온도가 증가하는 거는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에는 A는 혼합물이다. 그죠?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열해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주성분은 물이다. B의 주성분은 물이니? 아니죠. 이거 지금 소주, 막걸리와 같은 탁주를 가지고 하는 거야. 에탄올과 같이 이런 술 성분이에요. 알코올 성분. 그래서 틀렸고요. B를 냉각하여 모인 것이 C이다. 그쵸? 냉각시켜가지고 C로 모아놓은 거예요. A보다 C가 에탄올 함량이 더 높은 독한 술이다. 이게 이제 더 독한 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농축시킨 거잖아. 에탄올만 따로 빼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높은, 아니죠. 아까 뭐랬어? 낮은 애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야. 4번 보세요. 프로페인과 뷰테인의 기체 혼합물을 분리합니다. 그랬는데, 이 기체에 뷰테인과 프로페인 혼합물을 넣고서는요, 얼음과 소금을 같이 넣은 여기 있죠. 얼음과 소금을 같이 넣은 요거. 얘를 이렇게 같이 넣으면 온도가 쭉 떨어지는데 한 마이너스 한 18도쯤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쭉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얼음과 소금의 혼합물을 이용해 냉각시키면 끓는 점이 어떤 뷰테인이 액체로 액화되어 혼합물이 분리됩니다. 라는 거야. 자, 어떤 애일까? 높은 애일까? 낮은 애일까? 자, 낮은 애는 기체가 쉽게 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위에는 기체고 밑에는 액체야. 그죠? 끓는 점을 기준으로. 근데 액화가 됐대 먼저.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인데 액체 뷰테인이라고 돼 있잖아. 뷰테인이 먼저 액체가 됐대.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해돼요? 얘네는 지금 둘 다 기체였어.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다가 먼저 액체가 된 애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뷰테인이래. 그럼 뷰테인의 끓는 점은 프로페인보다 높은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뷰테인이고, 이게 뷰테인의 끓는 점이고, 이게 프로페인의 끓는 점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둘 다 기체였잖아. 근데, 쭉 온도가 냉각되다가 여기로 오면, 뷰테인은 액체가 됐죠. 근데 프로페인은 여전히 기체죠. 끓는 점 위니까. 그러니까 요 구간을 찾아주는 거야. 뷰테인과 프로페인을 구분할 때. 그래서 이 끓는 점이 뷰테인이 더 높기 때문에 먼저 액체가 된 거죠. 알겠죠? 아까 기체가 먼저 되는 거는 끓는 점이 낮은 애라 그랬고 그러면은 냉각되다가 액체가 먼저 되는 건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먼저 액체가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하나에서 끓는 점 하나에서 이번엔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 보자.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혼합물의 분리는 쉬워.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혼합물의 분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알찬 벽시, 신선한 달걀고리기, 사금채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체 혼합물을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두 고체의 중간인 액체를 넣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쭉정이 벽시하고 알찬 벽시하고 둘을 분리하려고 그래. 쭉정이는 안에서 비었기 때문에 소금물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는 밀도가 작아서 위에 뜨게끔 하나는 밀도가 커서 아래 가라앉게끔 그럼 둘을 분리한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래와 스티로폼 있죠. 요즘은 스타이로폼이라고 해. 자, 모래가루하고 스타이로폼 가루가 같이 막 섞여 있네. 그럼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물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스타이로폼 가루는 위에 뜨고 모래는 가라앉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고체 혼합물 분리는 되게 간단해요. 두 고체의 중간 밀도를 가진 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신선한 달걀 고르기도 그래요. 달걀을 소금물을 넣으면요.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뜨게 되는데 그 차이를 이용해서 신선하냐 오래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사금 채취. 우리 그 탄광, 금광이라든가 그 주변에 흐르는 그 냇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금 채취하는 거. 사금이 섞인 모래가 오면은 그 그릇 같은 걸로 막 흔들잖아 물속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었을 때 밀도가 작은 모래는 물에 먼저 떠내려가고 밀도가 큰 사금은 쟁반에 남아있는 거.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자, 고체 혼합물의 분리 굉장히 쉽죠. 이번엔 액체 혼합물 분리인데 자, 요거 조건이 있어. 섞이지 않는. 아까 물과 에탄올과 같은 애들은 잘 섞여. 그래서 걔네들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했고 근데 섞이지 않는 액체면은 굳이 끓일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떤 애들? 물과 기름과 같은 애들. 물과 식용유 같은 애들. 자, 그런 애들 뭘 이용하느냐? 이런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위쪽에 뜨는 애와 밑에 가라앉는 애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둘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크면 밑에 있고 밀도가 작으면 위에 있고 뭐 양이 적으면 이렇게 스포이드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가지고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라는 건데, 바로 옆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까?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액체 밀도를 정리했습니다. 자, 밀도가 이렇게 딱 나와 있네. 자, 그럼 물과 식용유. 자, 물과 식용유. A면은요, 밀도가 큰 애죠. 그럼 누가 밑에 있겠니? 물이 밑에 있고 식용유는 위에 있겠죠. 물과 에테르. 자, 이것도 역시 물이 밑에 있겠죠. 근데 물과 사이화탄소가 밑에 있겠죠. 왜? 밀도가 크니까. 항상 밑에 있는 밀도가 큰 애들이야. 얘네들은 물이랑 잘 안 섞이는 애들이에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혼합물의 분리인데,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에서 이 재결정, 말 그대로 다시 결정을 만드는 거야. 자, 다시 결정을 만드는 건데, 천일염에서 정제된 소금 얻기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 이 천일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닷물에서 물만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야. 그쵸? 자, 이제 불순물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애들이지. 자, 거기서 순수한 소금을 얻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인 후 냉각을 해요. 그러면은 소량의 불순물은 물에 녹아 순수한 소금만 석출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생기는 거야. 다시 이제 냉각하게 되면 결정이 형성되잖아. 석출되잖아. 그래서 석출을 될 때 순수한 애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순수한 고체끼리만 모여가지고서는 결정이 형성되는 거야. 자, 황성구리 재결정이나 염화나트륨 붕산 혼합물 분리. 요거가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 여기 또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아. 그죠? 염화나트륨. 근데 붕산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는 석출이 되고 하나는 석출이 안 되게끔 하는 걸 이용해서 둘을 분리하는 거야. 자, 보면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이 섞여 있으면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다음에 냉각을 하는 거야. 그럼 용해도 차이가 큰 애는 석출되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걸 이용하는 거야. 자,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의 혼합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80도씨 물 100g에 녹였대요. 100g, 물 100g에 녹였으니까 용해도 곡선 그대로 쓰면 되겠네. 80도씨 물 100g에 20g을 녹였대요. 염화나트륨도 다 녹일 수 있고 붕산도 다 녹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냉각하는 거야. 몇 도로? 20도로. 20도로 냉각하면 염화나트륨은 35.9가 용해도니까 20도일 때도 20g은 다 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붕산은요. 용해도가 5잖아. 그럼 물 100g에 5g만 녹을 수 있어. 아까 20g 넣었잖아. 15g은 석출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붕산 같은 경우에는 15g이 석출되어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보자. 보자. 여기 이제 재결정. 여기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를 내용 얘기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자, 고체 물질 A, B의 물에 대한 용해도 곡선이다. A 120g과 B 20g. 자, 80도씨 물 100g에다가.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 볼 때 몇 도씨 물 몇 g인지를 꼭 좀 보셔야 돼. 물 100g이래. 그럼 요 용해도 곡선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80도씨 물 100g에 A가 120g 있대요. 120g 여기죠? 자, B는 20g이래요. 20g이면 여기죠? 40도로 냉각했대요. B는 20g이니까 그냥 용해도 곡선 밑에 있잖아. 그럼 다 녹을 수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A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20도일 때 용해도가 60이야. 아까 120g 녹였잖아. 근데 지금 60g만 녹을 수 있대. 40도에서. 그럼 몇 g이 못 녹아? 60g이 석출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60g이 석출되어 나와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자.
우리 뒤에 거 먼저 하고 또 다시 돌아올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에 분리해가지고 또 한번 탐구로 나와 있잖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탐구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염화나트륨 30g과 질산칼륨 80g을 물 100g에 넣었대. 다 녹을 때까지 가열을 했고요. 20도로 냉각했대. 거름장치로 걸렀대. 보세요. 자, 물 100g에 녹인 물질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염화나트륨 30g, 질산칼륨 80g을 녹였대요. 그리고 20도에서 용해도를 보면 얘 38이네? 그럼 30g은 다 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속출된 거 없잖아. 하지만 질산칼륨은 30g만 녹을 수 있어. 용해도가 30이야. 그 얘기는 물 100g에 30g, 20도씨 물 100g에 30g만 녹을 수 있다는 뜻이야. 아까 80g 넣었잖아. 그래서 50g이 걸러지겠네. 그래서 섭출되어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용도가 높은 용매에 녹인 다음에 냉각을 시키면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은 섭출되어 나오고 용해도 차이가 작은 애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걸러주는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역시 1, 2, 3, 4번 해보는데 여기도 어려우니까 꼭 좀 잘 좀 보세요. 한번 해보고 모르겠으면 별표 쳐놔. 또 설명 쭉 해줄 테니까. 알겠죠? 자, 지금부터 빨리 해보자. 시작. 오케이, 해보자. 자, 1번 해보자.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얻을 때 어떤 이용한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를 배우고 있어. 그래서 1번은 2번이 돼야 되고. 자, 2번 보자. 20도로 냉각하면 순수한 염화나트륨을 얻을 수 있다. 자, 보시면 문제 보세요. 여기는 문제가 다행히 물 100g을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나중 문제 보시게 되면 물의 양이 막 달라지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염화나트륨 30g과 붕산 30g을 넣고 100g에 모두 녹인 다음에 냉각했대요. 2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붕산은 5만 녹을 수 있죠. 하지만 염화나트륨은 30은 다 녹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염화나트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붕산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두 녹이려면 80도까지 가열해야 된다. 자, 염화나트륨 어차피 30 다 녹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붕산이 30이 다 녹을 수 있는 때가 언제야? 최소 80도가 됐을 때 붕산이 이렇게 30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80이 아니라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겠죠. 20도로 냉각하면 섭출되는 양은 25g이다. 30g을 넣었었는데 쭉 냉각해서 여기 붕산은 5g만 녹아야 되니까 25g이 섭출되겠죠? 그래서 맞네요. 염화나트륨 30g은 모두 녹아있는 상태 맞고요. 붕산만 남았다. 붕산만 25g이 나왔겠죠. 오케이. 자, 다음 3번에는 보자. 재결정을 이용해서 순수한 결정을 얻기 좋은 물질은 B이다 그랬는데, 자, 순수한 거를 얻기 좋은 애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거를 찾아야 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거는 B보다는 누구야? C가 되죠. C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이제 순수한 결정을 얻기가 좋은 거고. 자, A와 B가 30g씩 섞여 있는 거를 물 100g을 모두 녹인 다음에 20도로 했대요. 20도로 했대, A, B 전부 다. 근데 용해도가 20보다 30g 녹였죠? 용해도가 30보다 더 크잖아. 그럼 순수한 고체를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지, 얘네들은.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다 틀렸고. A와 C 30g을 녹인 다음에 하면은 C만 23g 섭출돼요. 그쵸? 20도가 되면 A는 32니까 A는 섭출될 게 없어요. 30g 다 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C는 23g이 못 녹고 섭출돼야죠. 7g만 녹아 있어야 되니까. 디귿은 맞고요. 자, B와 C를 냈더니 B를 아니죠. 방금 위에서 얘기했듯이 C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만 맞네요. 자, 4번에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혼합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 거름 장치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고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설탕과 나프탈렌 볼게요. 설탕하고 나프탈렌 보면은 물 쓰면 되잖아. 그죠? 설탕은 넣고 나프탈렌은 안 넣고. 소금하고 아이오딘 보세요. 소금하고 아이오딘. 역시 또 물 쓰면 되잖아. 소금은 넣고 아이오딘 안 넣고. 걸러주면 그럼 아이오딘이 위에 남아있겠죠. 소금하고 질산칼륨은 둘 다 잘 녹네. 그럼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해봐도 어차피 둘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야. 질산칼륨과 나프탈렌, 질산칼륨과 아이오딘.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안 되고 얘네들끼리도 안 돼. 얘네들끼리 이렇게끼리는 가능한 거야.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고를 이용하는 게 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크로마토그래피 볼게요. 보자. 자, 이제 164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는요, 요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우리 거름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색연필 같은 거, 그러니까 사인펜 같은 거, 이렇게 색 사인펜 같은 거 찍은 다음에 물 이렇게 살짝 적셔두면 어떻게 돼? 물이 쭉 하고 빨려 올라가죠? 자, 빨려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색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인데 뭐냐면 용매가 거름종이를 타고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가 생겨요. 그 속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분리하는 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요 적은 양도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혼합물들도 한 번에 분리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성질이 비슷해도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도 분리가 되고요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분리할 수 있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꽤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거 방법은 뒤에 또 참고를 한번 볼 건데 먼저 요거부터 문제를 해보자. 4번 문제죠.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쌓인 잉크 A와 B의 성분을 분리한 결과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는 같은 물질이니? 아니죠. A는 3개가 나왔고 B는 2개가 나왔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A는 3가지 물질로 되어 있고 B는 2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A, B의 노란색의 같은 성분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얘기할게. 4번의 1은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2는요. 노란색의 같은 성분.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같은 높이에 있네. 자, 이렇게 같은 높이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올라간 높이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야. 그러니까 A, B는 요 노란색 물질은 같은 성분이야. A 성분 중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분홍이 아니라 누구예요? 노랑이죠. B는 최소 2종류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B는 2종류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오케이? 자, 5번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5번에. 야, 물과 에탄올 잘 섞이지. 그래서 아까 뭘 이용했어? 끓는 점 이용했죠. 하나는 낮은 온도에서 끓고 하나는 높은 온도에서 끓고를 이용하는 거죠. 사금과 모래는 뭘 이용했어? 이거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물에 잘 쓸려가고 밀도가 작고 밀도가 크고를 이용했죠. 물과 사이화탄소 안 섞이죠. 안 섞이면서 분별 깔때기 즉 밀도 차이를 이용했고요. 염화나트륨과 붕산은요. 둘이 섞였어. 근데 하나는 그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고 하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고 즉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인펜 잉크의 색소는요. 방금 했죠.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거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이게 이제 특성이야, 특성. 이런 특성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크로마토그래피, 오케이. 자, 몇 페이지? 170쪽. 170쪽을 보시게 되면, 이 거름종이를 폭이 1.5cm가 되도록 잘라서 한쪽 끝이 1cm 되는 곳에 연필로 연하게 출발선을 그어줬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검은색 수선 사인펜을 2-3번 찍어요. 자, 색소점을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바닥에 물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장치를 하는데 이때 찍은 색소점이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물이 여기 끝에까지 다 넘치게끔 올라오면 안 돼. 끄트머리에 다 달았다 그러면 빼줘야 돼. 그래가지고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물이 빨려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빨리 올라가는 애들은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는 애들은 천천히 올라가는 애들은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속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거죠. 운동선수 왜 도핑 테스트 한다 그러잖아요. 약물 검사하는 거. 그런 것들도 소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면 금방 분리할 수 있어요. 자, 옆에 171쪽이죠. 자, 이제 171쪽 해보자. 잠시 멈추고 해줘. 멈추고 다 푼 다음에 해줄 수 있도록 해. 다 하셨나? 해볼까, 이제? 자, 해보자. 1번에. 자, 1번에 5죠. 용매를 따라 올라가는 속도 차이에 용매가 달라지면 속도 차이도 달라질 거야. 그래서 용매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양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적어도 사용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분리 방법 간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용매는 성분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안 녹는 애는 안 따라가. 녹을 수 있는 애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녹을 수 있는 애로 해줘야 돼.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가 큰 성분을 분리하는 거가 아니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5번에 C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을 포함한 거야. 노란색이 가장 빠르잖아요. C는 없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A는 세 가지가 섞여 있는 물질이고, 근데 B는 한 가지만 나왔네? C도 한 가지만 나왔네? D도 한 가지만 나왔네? 그럼 뭐냐면, B나 C나 D는 혼합물이 아닌 순물질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똑같죠? 그 얘기는 A 안에 C가 섞여 있다는 얘기야. A 안에 D가 섞여 있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이 있는지도 따질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에는, 그래서 2번은 5번이고, 자, 3번에 알맞은 거는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기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소금과 물은 증류하면 되죠, 증류. 모래와 사금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물에 흘려보면 되는 거고요.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 시금치 색소, 그렇죠. 시금치 색소가 안에 있는 색소들끼리 분리할 때 하는 거고,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또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요.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옳은 것은, 자, 출발선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개 나왔네. 세 가지 성분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용매는 시료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야 된다라는 것도 맞고요. 그럼 제일 빠른 건 누구야? 제일 높이 올라간 거죠? A예요. 그리고 끝에 도달한 이후에도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 아니에요. 도달하기 전에 먼저 빼내야 돼요. 네, 내신 기출 문제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 페이지밖에 안 돼. 172, 그 다음 173을 해도 좋고, 네, 다 해버리세요. 네, 173까지 한번 다 해보자. 알겠죠? 얼마 안 되니까 좀 풀어보자. 다 풀었죠? 우리 답 맞춰보자. 1번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에 5번이죠. A에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되어 나올 거예요. 그죠? A 쪽으로는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오겠죠? 자, 2번은요. 끓는 점의 부등호라고 했는데 밑에 있을수록 끓는 점이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등호 표시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3번에는 옳은 것은 그랬는데 4번에
소금물의 농도가 크면 알찬 값이 더 떠오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소금물을 쓰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금을 더 넣었어. 그럼 소금물 밀도가 커지잖아. 그럼 알찬 접시보다 커지면 알찬 접시도 떠오르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소금물의 농도를 적당히 맞춰줘야 되는 게 중요해. 자, 4번에 특성이 다른 하나는 그랬는데 4번에 보면은 공기의 성분 분리 있잖아요. 요거는요. 끓는 점을 이용해요. 나머진 전부 다 밀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5번에 80g, 20g을 넣고 물 100g에다가 녹였다. 자, 역시 여기 물 100g이니까 그냥 이 그래프 보면 되는 거야. 40도가 됐을 때 섭출되는 양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40도가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가 60이잖아. 아까 80g 넣었는데 지금 60g만 있어야 되니까 20g이 섭출돼야 되겠죠. B는요 그냥 20g 다 녹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 6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복잡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아니죠. 단시간에 금방 돼요 이거.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5번에는 옳은 것은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은 카로틴이다. 어디서 쭉 여기 있죠. 카로틴이라는 물질이 가장 빠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색소 분리하는 거야. 크로마토그래프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해보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2번에 A와 B의 혼합물이 나구간의 길이가 가장 짧다. A, B의 혼합물이 나구간의 길이가 가장 짧다 그랬는데 나구간의 길이가 가장 짧다. 자, A, B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끓는 점 차이가 어때요? 많이 안 나죠. 그죠? 이 길이가 짧다. 이 길이가 짧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양에 관련된 거지 A냐 B냐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길이가 짧다라는 게 아니라 높이가 낮다 이렇게 되면 또 맞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길이가 짧다라는 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대한 얘기잖아. 이건 양에 대한 얘기야.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에 이거 두 개를 분리하려고 그래. 그럼 먼저 뭘 해줘야 돼? 얘의 밀도를 알아야 돼. 부피분의 질량. 그죠? 그 다음 부피분의 질량 해주면 얘는 대략 한 5쯤 나올 거고 그죠? 얘는 한 1점 몇쯤 나오겠죠. 그죠? 1점 몇쯤 나올 거야.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애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1과 5 사이. 그러니까 2쯤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가 이 둘을 분리하는 데 가장 적당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밀도를 구한 다음에 그 밀도의 중간 밀도를 가졌는데 녹이진 않아야 돼. 그래서 둘 다 XX, 그죠? 그래서 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우하고 가장 적게 얻을 수 있는,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겠어? 여기 지금 물 50g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물 200g이라고 나와 있네. 물 50g에 붕산 20g을 모두 녹인 후 그랬어요. 여기 20도가 되면은 용해도가 얼마야? 5네요. 물 100g일 때 5g이야. 그럼 물 50g일 때는 몇 g 녹을 수 있어? 2.5g. 그래서 20 빼기 2.5 해주는 거야. 자, 20 빼기 2.5를 해주시면 얼마니?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내가 20g을 넣었는데 20도가 됐어. 그럼 붕산 용해도는 5야. 이거 물 100g에 5g 녹아요라는 그런 뜻이야. 물 50g이면 2.5g 녹아야 되겠지? 그래서 20에서 2.5를 빼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요거는요. 붕산 20g을 넣었는데 20도가 됐어. 물 200g이잖아. 100g 안에 5g 녹아. 그럼 200g이면 몇 g 녹아? 10g 녹겠네. 그래서 20 빼기 10이 되는 거야. 그 다음 3번은요. 25g이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위에 거랑 똑같잖아. 그죠? 25g이니까 이건 25 빼기 2.5가 되는 거야. 뭐 볼 필요도 없이 가장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건 다고, 가장 적게 얻을 수 있는 건 나가 되는 거죠. 다 나가 되는 거죠. 다.
자, 옆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건데, 뷰테인과 프로페인은 혼합 용액인데, 마이너스 20도로 냉각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0도 됐대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건데, 프로페인 끓는 점이 마이너스 43도야. 프로페인이. 그럼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3도 위에서는 기체로 있고, 밑에서는 액체로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뷰테인은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야. 그럼 뷰테인은 마이너스 0.5도 위에서는 기체고 밑에서는 액체란 얘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0도는 어디야? 여기죠. 마이너스 20도는. 그럼 뷰테인은 뭐가 됐어? 액체가 됐죠? 프로페인은 뭐야? 여전히 기체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5도 위로 떨어지면은요, 뷰테인이 먼저 액체가 됐어요. 액체가 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대단한 마무리는 각자 풀어보시고요. 채점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모르는 거는 카톡으로 질문해줘.